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9월 1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 성추행 의혹 사건이요. 예. 중앙일보 보도부터 좀 볼까요? 12면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주 모 골프장 캐디가 지난 12일 원주경찰서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직후인데요. 예. 이 여성은 20대 초반의 여성 캐디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골프장 마스터와 동료 캐디 등을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 경찰은 참고인 진술 내용이 피해자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들은 박희태 전 의장이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또 다른 신체 접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그 채널A를 통해서 피해 여성이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박희태 전 의장이 자신의 팔을 심하게 주물렀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감싸며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카트에서도 옆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졌다. 마지막 홀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희태 전 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배 3명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손녀뻘 캐디라 귀엽다는 차원에서 총각들 조심하라. 이러면서 팔이나 등을 몇 번 툭 쳤지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총각들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신문 9면을 보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성구 경기 하남시 지회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지난 13일,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 아니죠. 새벽이죠.
3시 48분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5분 27초 동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겁니다. 예. 또 이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가리켜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 거야,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이런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놈의 새끼 다리 하나를 반쪽마저 딱 뿌려버려. 이 X새끼야. 이렇게 여러 차례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 8월 12일부터 13일에도 이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부대변인 이런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성구 경기 하남시 지회장이 과거 보험업을 하는 아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오랜 시간 머물거나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는 등 자신과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새벽 3시 48분에 전화해서 이런 욕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일면인데요. 탈당 가능성을 내비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그냥 탈당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책임을 내려놓을 때 왜 그랬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의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에게 궁금증은 남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합의 실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 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 설명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의원을 겨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 당신들 이렇게 추인해 주지 않았었느냐? 예, 그때는 동의해놓고 나중에는 뒷감당을 다 나한테 하라고 하고 있고 이게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선출된 당직자 아닙니까? 예. 만약에 박영선 대표 겸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탈당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당적을 잃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법상 정당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다만 박영선 위원장이 후임 비대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갑자기 떠나면은 큰 분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는 주체가 당무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에는 당무위원회가 없습니다. 지역위원회도 없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안철수 신당과 합당 직후 6.4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당무위원회 이거 조직하는 것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당무위원회도 없는 당이었던 겁니다. 당일각에서는 당무위원회를 건너뛰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추인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당대표 권한을 위임하고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까지 낳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이 당을 떠나더라도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탈당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글쎄요, 그 내용이 없네요. 예. 경향신문 3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3정당 파일럿 정당 야권발 정계 개편설. 근데 야권에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게 정계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권도 좀 움직이고 해야 정계가 개편되는 거지. 야권 안에서 개편된다고 해봤자 그게 그거죠. 그렇죠. 예. 야권에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돌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말이죠. 기사 내용보다도 어디까지나 다 시나리오고 가설이니까요. 예. 이 부분이 주목됐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당내 중도적 온건파 등 일부의 동반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여도 야도 아닌 제3정당으로 세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이들 그룹은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한 의원은 그동안 박영선 대표의 주요 의사결정에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관여했고 이번에도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동반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한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동반 탈당이나 배후설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정당은 어떤 당입니까? 글쎄요. 글자로 하면은 예당이네요. 예. 예당. 예. 여와 야의 중간은 예당. 예당. 예. 그렇죠.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된다. 막말, 폭언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중도적 온건 노선으로 가자. 그런 의미의 예당. 예당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 선고 이 판결문을 보면 마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근거를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논하면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6쪽에 걸쳐서 적어 넣으면서 댓글 내용에 대한 세밀한 논증은 생략한 채 선거운동의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뭉뚱그려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과연 국정원이 한 정치 개입이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향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심리전단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며 배척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한 시스템 속에서 특정 후보를 단일하게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이해가 안 가네. 뭐 이러고 대충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재판부가 선거 종료 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 이거는 결국 원세훈 원장의 뜻이 선거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성격이 농후한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서 트윗 수가 줄어든 것을 무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전 2개월간의 트윗 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5배가 넘는 기간인 10개월 동안에 정치적 글의 의미나 영향이 덜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선거법 무죄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명분 축적하기 이 차원 아니겠는가?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판결문 쓰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예. 끼워 맞추느라고 말이죠. 예. 한겨레 사면 보면은 현장에서 기자 칼럼 이경미 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나? 이런 제목입니다.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 이렇게 법관이 다른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 말하자면은 중앙일보지요. 법관의 독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동료 판사의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관의 독립 원칙을 이유로 금기시해야 하는지 글쎄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김동진 부장판사의 문제 제기는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법정신을 올바로 구현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이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선거 시기에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든 정치 개입을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한 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거가 곧 정치 아닙니까?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법치주의를 판결로 제대로 구현해낼 때 가치를 갖는데, 이 남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왜 간섭하느냐. 일체 코멘트 하지 말라.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독단이라는 거지요.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보기에 동료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일까. 한겨레는 묻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국내 원전에서 쓰다 남은 사용 후 핵 연료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죠. 저장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자력 발전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 연료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타는 이 물질을 어떻게든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원전 수가 늘어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 사용 후 핵 연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지금 가동 중인 원전에서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해 왔는데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포화 상태입니다. 2년 뒤에는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 2021년, 신월성 2022년 순으로 저장 시설이 꽉 차게 됩니다. 하루빨리 중간시설, 그러니까 연구 처리 전에 50에서 60년 동안 보관해서 열과 방사능을 낮추는 시설이라도 마련해서 안전한 보관을 준비해야 하는데 공론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원전 고위 관계자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의 유치를 원한다는 뜻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측에 내비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자체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원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또 그곳이 밝혀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마어마한 또 휘발력을 가진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뉴스가 한겨레에도 있죠? 예, 원전 유치 주민 뜻대로 10월 9일에 삼척에서 찬반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 투표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투표 주민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 주민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억하시죠? 예.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효력이 있고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안, 그 사안이 주민의 안으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다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을 보겠습니다.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제주 싸널병원의 설립이 최종 불승인 됐는데 중국 측 사업자, 즉 싸널병원 내 모기업, 이 모기업의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싸널병원의 모기업 문제가 많다라는 걸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이미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 분야 서비스 육성 방안 사례로 꼽혔고 정부는 이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는 안 될 업체다라고 단정을 했고, 근데 올해 다시 이거 여기다가 승인을 해줄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한편 뒤늦은 정부의 조사 결과 싸널병원의 모기업 산업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10월이면 뭐 지난달 기준으로 하더라도 10개월 전인데요. 네. 예. 10개월 전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그 뭐 승인 여부를 대통령 앞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자,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통영함 의혹 관련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4시간 직접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였다고 하는데요. 1,590억을 들여서 국내 기술로 2012년 9월에 진수한 구조함, 통영함 아닙니까? 예. 진수까지 했는데 지난해 10월 취역하지 못하고 전력화도 늦어지고요.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도 되지 못했습니다. 뭐하러 그럼 1,590억이나 들여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당시 통영함 관련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방부는 음파 탐지기 등이 해군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보완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감사원은 해군이 요구한 빔, 방사형 탐지기 대신 파노라마형 탐지기로 교체된 이유를 추궁했다고 이렇게 중앙일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절차대로 선정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통영함 의혹 책임자를 군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5명 가운데 1명은 영리, 비영리 법인의 대표, 감사, 이사직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2명은 거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의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개인별 찬반 여부가 확인되는 이사회에서 안건 찬성률이 100%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회이사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데 회의에 참석해서는 무조건 찬성 이랬다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그 연봉 받고 계신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종원 행정대학원 교수, SK하이닉스 7,800만 원, 두산건설 6천만 원 해서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회이사로만 1억 3,8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 연봉은 또 별도로 받겠죠? 당연하죠. 예. 송재용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모레 퍼시픽 7,200만 원, 롯데제과 6천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을, 최혁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SK이노베이션 6,500만 원, GS건설 6천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낙인 총장도 대구은행 사회이사로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내가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덩어리를 뭐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할아버지 그럴 때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해를 해라 이래가지고 대충 된 걸로 알았는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쿡 찔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소한 박희태 전 의장 말이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분명히 성추행이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성추행이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이 있으면 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요. 예. 가령 이제 본인 말처럼 무슨 딸이나 손녀처럼 귀여워서 어떤 뭐 성적 의도가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 가령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박희태 전 의장 해명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말. 그러나 피해 여성은 박 전 의장의 추행은 더 심했다고 밝히는데,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던 캐디의 팔을 심하게 주물렀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이 등을 감싸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카트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다. 이렇게 지금 피해 여성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요. 마지막 홀에서는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캐디의 엉덩이를 이렇게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입맞춤을 요구하는 그런 언어적인 희롱까지 했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 피해 여성의 진술입니다. 네. 지금 피해 여성은 현재 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희태 전 의장,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에는 기자들에게 단체로 성희롱한 전적도.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은 스스로 벌어집니다. 너무 그렇게 쏠라고 하지 마세요.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은 스스로 벌어집니다. 여러 여성 기자 여러분. 할아버지 볼 때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해를 해라.